예,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킴리카의 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결국은 비주류 사회 구성원의 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 윤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음, 이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결국은 이 사회통합 모델 중에서 다문화주의, 즉 샐러드볼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서인이가 그렇다면 물론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이론은 샐러드볼 모델로서 다문화주의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킴리카 역시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킴리카 역시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샐러드볼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 앞서 서인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킴리카가 국가의 중립을 비판했다면 아예 샐러드볼 모델 자체를 부정하고 용광로로 돌아가자는 뜻일까요? 자, 그러니까 도인이가 국가는 가만히 놔두고 간섭하지 말라는 게 샐러드볼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킴리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수 집단에게 차등적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으니 샐러드볼이랑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도인이의 질문에 박수.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킴리카는 샐러드볼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맛과 색깔을 존중하자는 샐러드볼의 이상을 너무나 사랑했죠. 다만 기존의 샐러드볼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해서 설계도를 완전히 뜯어고친 샐러드볼 2.0을 만든 거예요. 즉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킴리카는 어, 결국 우리 킴리카의 모델은 샐러드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샐러드볼 모델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놓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샐러드볼 모델처럼 킴리카가 국가의 중립적 입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왜 킴리카는 국가의 중립적 입장을 인정하지 않느냐? 샐러드볼 모델에서 각자의 고유한 맛과 색깔, 즉 다양한 문화적 전통, 기원을 가진 것들의 특수성을, 고유성을 인정하자, 존중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킴리카는 샐러드볼 모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샐러드볼 모델이 가진 한계가 바로 국가의 중립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즉 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방관하면은 비주류와 주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차별, 불평등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 비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고유성, 특수성 이런 것들은 점차 닳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을 킴리카는 주장합니다. 즉 여기서 적극적인 간섭이라는 건 그들이 문화를 유지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간섭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성, 각자의 색깔과 맛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서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차등적 권리입니다. 차등적 권리. 그래서 이러한 차등적 권리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민족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킴리카는 기존 샐러드볼 모델이 가진 한계, 즉 국가의
이 중립성, 그 국가의 방관, 이것이 오히려 이미 주류 사회 집단 구성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짜여진 법과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가가 방관하면 방관할수록, 중립을 지키면 지킬수록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 라고 하는 이 한계를 보완하여 샐러드볼 모델을 더욱더 온전히, 즉 샐러드볼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명확한 방향성, 즉 각자의 색깔과 맛을 존중하자, 다양한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자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온전히 더 실현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인이가 순진하다고요? 고유한 문화를 인정해주고 차별 없이 한 그릇에 담아주는 게 왜 순진한 거예요? 자, 그런 선생님이, 서인아 상상해볼까? 거대한 샐러드볼 안에 크고 무거운 단호박, 여기서는 주류 문화를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단호박과 작고 말랑말랑한 방울토마토, 즉 방울토마토는 소수 집단을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호박과 작고 말랑말랑한 방울토마토를 함께 넣었다고 치자. 기존의 샐러드볼 모델은 국가라는 요리사가 난 어느 채소도 편애하지 않아 완벽히 중립을 지킬 테니 너희끼리 알아서 잘 섞여봐 라고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것과 같아요. 자, 건우야, 이 그릇을 마구 흔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니 건우가, 헉, 단호박에 이리저리 치여서 방울토마토가 다 터져서 짓눌려 버리겠죠. 자, 그런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킴니카는 국가가 가만히 중립만 지키고 있으면 결국 힘세고 쪽수 많은 주류 집단, 자, 여기서 국가는 바로 요리사에 비유할 수 있고 주류 집단은 단호박에 비유할 수 있겠죠. 단호박이 그릇의 규칙을 다 정해버리고 약간 토마토는 다 터져버린다 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 지우가,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단호박에 치어 터지지 않도록 요리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울토마토 주변에 투명하고 단단한 보호막을 쳐줘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래서 우리 킴리카는 이미 주류사회 구성원들에게 유리하게 그 사회적 제도, 사회 제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국가가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방관하면 할수록 비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자, 그래서 결국은 비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욱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립을 이유로, 명분으로, 중립을 변명으로 방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러한 킴리카의 입장은 결국은 이 샐러드볼 모델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샐러드볼 모델이 가진 한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유리용기 안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넣고 믹스할 경우 결국은 약한 채소와 과일이 단단한 채소와 과일의 압력으로 짓이겨져서 그 고유한 맛과 색깔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국가의 방관, 중립이 비주류 집단에게 왜 불리한지를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런 비주류 집단에게 보호막을 마련해 주죠. 그것이 바로 외부적 보호라고 하는 방패막이고 보호막이고, 그것은 바로 차등적 권리로 더욱 구체화된다. 그리고 그 차등적 권리는 자치권과 다민족 권리로 그 유형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 선생님이, 지호의 완벽한 비유입니다.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고 이민자에게 다민족 권리를 주는 맞춤형 보호막, 그것이 바로 주류사회 압력으로부터 소수 집단을 지켜주는 외부적 보호인 셈이죠. 요리사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료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윤이가,
와 진짜 샐러드볼 2.0이네요. 재료별로 맞춤형 보호장치가 들어간 최첨단 샐러드볼. 자, 그런 선생님이 자,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킴리카 요리사의 아주 엄격한 규칙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만약 어떤 채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속을 파먹는 독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즉 어떤 소수 집단이 자기들만의 전통을 핑계로 내부 구성원, 예를 들면 여성이나 아동,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다면요. 그러니 도인이 그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부적 제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고유한 재료라도 다른 재료나 자기 씨앗을 병들게 하는 독, 즉 인권 침해의 요소를 품고 있다면 그건 샐러드볼에 아예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죠.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자, 그런 선생님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킴리카 이론은 단순히 다양성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보편윤리, 즉 자율성과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 보편윤리라는 엄격한 위생기준을 통과한 재료들에게만 맞춤형 보호막, 즉 외부적 보호를 씌워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샐러드볼 레시피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킴리카는 비주류 집단 구성원이 주류 집단에 밀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도록 외부적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외부적 보호막은 예외가 있습니다. 즉 집단 비주류 집단 내부에 가지고 내부의 어떤 특정 문화적 패턴이 여성과 아동의 개인의 인권을 여성과 아동과 같은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즉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면, 즉 보편윤리에 어긋난다면 그 내부적 제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더 이상 외부적 보호막이라는 방패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킴리카가 내부적 제약에 대해서 강력한 철퇴를 가한다는 이 입장을 통해서 결국 킴리카는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을 우선시하고 그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주의 가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킴리카의 사회통합 모델을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다 라고 규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완벽한 요약입니다. 무작정 섞는 용광로나 방관하는 샐러드볼을 넘어 킴리카는 개인이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적 토대를 튼튼하게 보호해주되 그 문화가 오히려 개인이 숨통을 조일 때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아주 현실적이고 정교한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킴리카는 주류 집단과 비주류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이 주류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구성된 사회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작동한다면 그렇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그들의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법적 지원을 한다. 그것이 바로 차등적 권리다. 그리고 그 차등적 권리는 같은 비주류 집단이라도 비주류 집단으로 편입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면 다른 방식의 이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등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차등적 권리의 유형은 크게 자치권과 다민족 권리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킴리카가 차등적 권리를 통해서 비주류 집단에게 외부적 보호라는 방패막을 통해 비주류 집단 구성원이 주류 집단 구성원의 동화 압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제약이라고 하는 비주류 집단 구성원 내부의 특정 문화 패턴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강력한 제재와 철퇴를 가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킴리카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러한 킴리카의 사회통합 모델을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다라고 최종 정리할 수 있습니다.